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자신문 읽기의 김성백입니다. 자, 오늘 소식은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에 관한 소식인데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좀 사전도 찾아보고요. 인터넷 같은 데를 좀 찾아봤더니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국가라고 하더군요. 자, 오늘은 그 싱가포르의 리 콴 유라고 하는 전 총리가 사망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헤드라인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리 콴 유. 리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서 왠지 한국 사람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중국계 싱가포르 총리입니다. 자, The architect of Singapore dies. architect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architect 하면 보통 건축가, 설계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싱가포르란 나라를 건축했을까 혹은 설계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죠. 딱히 우리말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나라의 신문을 한번 읽어보는 게 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문에 리 콴 유라고 할 때는 싱가포르의 국부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때 The Architect of Singapore이라고 하는 말이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할 때 국부, 국가의 아버지 혹은 국가의 지대한 공로를 했기 때문에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국부라고 할 때 architect라고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고 우리말로 잘 해석이 안 되면 우리나라 신문을 이용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요. 이렇게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보고 우리말로 느끼는 만큼 영어를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dysfunctional families란 말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라고 하면 a dysfunctional family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 90%가 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왜? dysfunctional, 펑션이 안 되는 가족이구나. 그리고 넘어가요. 한 7%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래, 펑션이 안 되는 가족, 제 기능을 못하는 가족이구나. 이러고 넘어갑니다. 근데 3% 정도의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고민하죠. 펑션을 못하는 가족이네? 그래, 제 기능을 못하는 가족이야. 어려운 말로는 역기능 가족이라는 말도 있지만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죠. 그래,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해? 이거는 뭐 애들이 애들 역할 못하고 콩가루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죠. 나중에 콩가루 집안이란 말을 영어로 써야 될 때 100% 가운데 3%만 a dysfunctional family란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는 꼭 찾아보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자, 싱가포르의 국부인 리 콴 유가 결국은 dies, 사망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Lee Kuan Yew, the architect of Singapore, dies. Singapore's founding father, Lee Kuan Yew, who died on March 23rd, aged 91, is admired worldwide for turning the city-state into one of the world's richest nations while in power for 31 years. Born on September 16, 1923 in Singapore, the British-educated ethnic Chinese was the first and the longest-serving Prime Minister of Singapore. He served as Prime Minister from June 1959 to November 1990. Lee's legacy includes an efficient government with little corruption, a successful public housing scheme, low tax rat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excellent schools, and clean and safe streets. He was criticized, though, for using tough tactics to keep a grip on power. He imprisoned some political opponents without trial and filed defamation suits against journalists and opposition politicians. 자, 잘 들으셨죠? 오늘 내용을 보면 싱가포르의 국부 리 콴 유 씨가 지난달 23일 91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리 콴 유는 31년 동안 권좌에 있으면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부유한 나라로 탈바꿈시키는 데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Today's Keywords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Founding Father, Admire, Ethnic, Legacy, Corruption, Scheme, Tactics, Keep a grip on power, Imprison, Defamation. 자, 잘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Singapore's founding father Lee Kuan Yew. 자, founding father이란 말이 나왔군요. 이 founding father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나왔던 architect와 같은 말입니다. 이때 found라고 하는 말은 발견된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found라는 동사는 설립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싱가포르를 설립하고 혹은 만들어낸 아버지, 우리말로 국부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또 다른 표현도 많이 쓰죠. 예를 들면 the founding family of the group 이라고 하면 그 그룹, 재벌을 founding, 설립한 family, 가족이니까 바로 우리말로 하면 재벌의 창립 가문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싱가포르의 국부인 리 칸유 씨가 who died on March 23rd, aged 91. 3월 23일 died. 우리말로는 그냥 die 하면 죽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돌아가셨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또 소천하셨습니다. 다 영어로는 die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세에 돌아가셨나요? aged 91. 91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때 91세로라고 할 때 방금처럼 aged 91을 쓰셔도 되겠지만 at the age of 91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게 하나 생각나는데요. 간단히 he died aged 91. 우리는 91세에 사망했습니다. 이렇게만 번역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91세로 일기를 마쳤습니다. 91세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뭔가 다른 용어를 써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he died aged 91. 간단하게 우리말로 다양한 표현들을 묘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칸유 씨가 is admired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admire, 존경하다라는 얘기니까 is admired, 존경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For turning the city-state into one of the world's richest nations.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탈바꿈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니까 the city-state, 바로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를 one of the world's richest nations,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처럼 여러 개 수많은 도시라든가 도가 합해져서 나라가 된 것이 아니고요.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도시인데 그 도시가 국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시국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탈바꿈시키는 놀라운 일을 언제 했냐? While he was가 생략된 거죠. In power for 31 years. 31년 동안 in power. He was in power에서 he was가 생략된 거니까요. 권좌에 앉아 있을 때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권력을 잡고 있다, 정권을 잡고 있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를 써서 상황이니까 be in power를 씁니다만 정권을 잡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상황을 얘기할 때는 take power 혹은 come into power라는 말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Born on September 16th, 1923 in Singapore. 설명을 해주는 거죠. 분사구문으로. 싱가포르에서 1923년 9월 16일 날 태어난 The British Educated Ethnic Chinese.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리 칸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데 먼저 British Educated,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Ethnic이라고 하는 말은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Ethnic Chinese라고 하면 중국계 인물이 되겠군요. 이때 Chinese가 명사로 쓰인 겁니다. 중국인인데요. 국적은 비록 싱가포르이겠지만 중국계 싱가포르인으로서 리 칸유 씨는 was the first and the longest serving Prime Minister of Singapore. 싱가포르의 최초이자 그리고 the longest serving, 가장 오랫동안 재직한이라고 번역하셔야 되겠죠. 이 얘기는 잠시 밑에 나오니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재직한 총리였습니다. Prime Minister, 총리라고 하죠. He served as Prime Minister. serve as, 어떠한 역할을 하다? Prime Minister, 총리로 재직을 했습니다라는 얘기인데, 이때 보니까 관사가 없네요. 자, 우리가 보통 이 나라의 총리는 딱 한 명이죠. 그럼 the Prime Minister라고 일반적으로 쓸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사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관직, 즉 정부에서의 나의 타이틀이라든가 칭호 같은 것들이 보호로 올 때는 관사를 생략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He serves as를 다른 말로 하면 he was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럴 때 Prime Minister가 보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사를 생략한 겁니다. He served as Prime Minister.
즉 총리로 재직을 했고요. From June 1959, 바로 1959년 6월부터 to November 1990, 1990년 11월 달까지 31년이라는 장기 집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These legacy includes 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거시 하면 우린 유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맞습니다. 떠나면서 남겨놓은 뭔가, 그게 레거시예요. 근데 그 떠나는 것이 꼭 사망을 의미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보편적으로 레거시라고 하면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남겨놓는 유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공직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들이 공직을 떠날 때 그가 남겨놓고 가는 것도 레거시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치적이라고 얘기하죠. 즉, 이콰니우스의 치적은 includes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an efficient government with little corruption. corruption, 부정부패죠. little이라는 얘기는 거의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싱가포르 하면 부패가 없기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부패가 거의 없는 효율적인 정부, 그게 하나의 치적입니다. 두 번째, a successful public housing schem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cheme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도라든가 정책, 계획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성공적인 public housing scheme, 공공주택 정책이나 계획, 즉 공공주택이 아주 좋은 계획으로 놓여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low tax rat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이럴 때 attract, 유치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뭐를 유치할까요? 외국 투자, 줄여서 얘기하면 외자 유치를 위한 low tax rates. tax rate는 세금 비율이니까 세율입니다. 낮은 세율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excellent schools, 훌륭한 학교와 and clean and safe streets,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까지, 이 모든 것이 리카뉴스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군요. He was criticized though. though는 문장 중간에서 그러나라고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He was criticized though. 그렇습니다. 그러나 리카뉴스는 be criticized for, 우리말로 하면 비난받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원인은 항상 보통 for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Using tough tactics to keep a grip on power. Tactics, 전략이라고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정확히는 전술에 가깝죠. 사실상 우리가 대체로 전략과 전술을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뭐 전략, 전술 둘 다 괜찮겠습니다만 원래 정확한 의미는 전술이 되겠습니다. 엄격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keep a grip on power. grip은 뭐죠? 움켜잡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keep, 계속 움켜잡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력을 잡다라고 할 때는 have a grip on power. 그걸 계속 잡고 있는 거니까 keep a grip on power 라는 말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He imprisoned some political opponents without trial. 이때 trial, 시도가 아니죠. 재판입니다. imprison 이란 말은 누구를 투옥시키다, 막말로 쳐넣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인데요. 이럴 때 쓰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컨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send somebody to prison 혹은 put somebody behind bars. 이때 behind bars는 철창 뒤라는 의미로 철창에 쳐넣다. 그래서 he is now behind bars 라고 하면 철창 신세를 지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일부 정치적인 반대자, 즉 정적이라고 할 때 씁니다. 일부 정적을 재판 없이 수감했고요. and filed defamation suits against journalists and opposition politicians. defamation suits, 명예훼손 소송이죠. file a suit, 소송을 걸다라는 얘기니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요? against journalists and opposition politicians. 언론인과 opposition, 반대하는 정치인이 아니고요.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가 정치하는 당은 정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political parties란 말 씁니다. 그런데 이 정당은 크게 두 가지죠. 집권 여당이냐 아니면 야당이냐. 집권은 다스리는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the ruling party나 the governing party란 말 쓰고요. 야당은 반대를 해야 되는 당이기 때문에 opposition parties란 말 씁니다. 그래서 opposition politicians가 반대하는 정치인이 아니고요. 야당 정치인이라고 꼭 번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체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Lee Kuan Yew, the architect of Singapore, dies. Singapore's founding father, Lee Kuan Yew, who died on March 23rd, aged 91, is admired worldwide for turning the city-state into one of the world's richest nations while in power for 31 years.
Born on September 16, 1923 in Singapore, the British-educated ethnic Chinese was the first and the longest-serving Prime Minister of Singapore. He served as Prime Minister from June 1959 to November 1990. Lee's legacy includes an efficient government with little corruption, a successful public housing scheme, low tax rat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excellent schools, and clean and safe streets. He was criticized, though, for using tough tactics to keep a grip on power. He imprisoned some political opponents without trial and filed defamation suits against journalists and opposition politicians. 자, 이 말은 어떻게 How to say in English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사망 소식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암 선고를 받다라고 할 때 절대 쓰지 마셔야 될 표현이 He was sentenced to cancer입니다. 선고를 받다라고 하니까 be sentenced to를 쓰는데 이거는 형량을 받을 때 쓰는 말이고요. 정확히는 진단을 받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He was diagnosed with cancer라고 쓰셔야 되겠고요. 6개월 시한부 인생이다라고 하면 He had just 6 months to live. 6개월 남았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조의를 표하다라고 할 때 조의를 표합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은 I want to express my condolences to you. My condolences to you. 혹은 I'm sorry for your loss. 이때 loss는 사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라는 말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코너죠. Fun Facts. 전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pring has finally arrived. As the year 2015 steps into the month of April, flowers are starting to blossom nationwide. Among the first flowers to bloom in the spring is plum blossom, which boasts both a showy color and a gentle smell. Enjoy the beautiful scenery of spring in Korea. 화려하네요. 너무 예쁩니다. 저도 나들이 가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Spring has finally arrived. 마침내 봄이네요. 마침내 봄입니다. As the year 2015 steps into the month of April. 자, 2015년이 step은 뭐죠? 걷는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걷는 건데 조금씩 걷는 거니까 4월로 접어들면서라는 말로 쓰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Flowers are starting to blossom nationwide. Nationwide, 전국적으로 flowers are starting to blossom. blossom이라고 하는 단어는 꽃이 피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꽃들이 전국적으로 피기 시작했습니다. Among the first flowers to blossom in the spring. 자, 봄철에 가장 먼저 피는 꽃에는 말이죠.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is plum blosso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lum blossom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매란 국죽 사군자 중에 매화꽃이 되겠는데요. 도치된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plum blossom is among the first flowers to bloom in the spring. 이렇게 되는 내용인데 뒤에서 관계대명사로 꾸며주기 위해서 도치한 거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blossom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만 지금은 꽃이라는 명사로 쓰였고요. 그 대신 bloom이라고 하는 꽃 피다라는 또 다른 단어를 이렇게 동사로 썼군요. 자, 이 매화꽃은 말입니다. which boasts both of a showy color and a gentle smell. showy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거니까 화려한이라는 의미고요. gentle, gentleman, 부드러운 거니까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화려하고 현란한 색상과 그리고 gentle, 은은한 향기를 boast, 자랑하고 있습니다. Enjoy the beautiful scenery of spring in Korea. 한국에서 봄의 아름다운 시너리, 경관을 만끽하세요. 라는 아름다운 말로 말매짐을 하고 있군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저희 EBS 홈페이지에서 언제라도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